네,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와이프가 예전에 너나 타라고 했던 차, 아빠의 차, 네, 남자의 차, 딱 보기에도 근육질로 가득한 이 차, 네, 카니발 신형 하이 리무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형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무진을 선택하지 않고 블랙 택시와 같이 고급 택시들이 이 하이 리무진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6,100만원이고 LPG로 개조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들여서 휘발유 차량을 LPG로 택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이 리무진이 아닌 보통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LPG 개조 비용까지 보통 구매 비용이 3,6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하이 리무진은 약 2배 가까운 금액이 드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의 그릴 부분이 되게 독특하면서도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에어댐을 설치해서 차체가 더욱 좀 낮고 안정감이 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에어댐 같은 경우에는 잔돌이 튀거나 할 때 기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폼은 나네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존의 카니발과 특이하게 다른 점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측면 후반부에 있는 은색으로 된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고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이 뒷면에 보시면은 포르쉐 까이엔처럼 일직선으로 램프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에어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하이 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상단에 하이 루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실내에 들어갔을 때 이 하이 루프 덕으로 상당히 높은 전고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보시다시피 커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의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실내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문은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열면 되고 우측과 좌측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앉아보면요. 상당히 역시 안락하네요. 안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천장의 천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에 조명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우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좀 느껴보면요. 역시 하이 리무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앞뒤의 공간이나 좌우측 공간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에 대한 승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조인가요?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타리아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타리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긴 했지만은, 뭔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트의 색상도 베이지 색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락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에어컨을 키면은 상단에 여기 에어컨이 작동이 되네요. 상단에 버튼을 누르면은 독서등이 나와서 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드네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뒤로 옮기는 거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여기까지 옮겨지고 뒤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우측에 버튼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각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건 뭐지? 공기청정. 요게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USB 포트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USB 포트랑 HDMI 포트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HDMI 단자를 이용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인 시트도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뒷좌석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공간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220V짜리 컨센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시가잭도 있습니다. 여기는 네, 수납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네, 안에 꽤 깊게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뒷좌석이 참 소개할 게 많아요. 이게 보통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달려 있는데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까지 네,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2열이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3열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컵홀더가 있고요. 위에 독서등도 2열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열이 약간 앉았을 때 조금 위에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유를 봤더니만 여기 앞에 턱이 약간 있네요. 네, 2열 이쪽에 턱이 약간 있어서 3열이 조금 더 높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열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하이 리무진이기 때문에 네, 3열에도 전혀 문제없이 탈 수 있겠는데 요거 각도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USB 포트를 활용해서 핸드폰이나 간단한 충전할 수가 있고요. 3열은 앞뒤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수동이네요. 네, 각도 조절하는 것도 수동이고 앞뒤로 조정하는 것은 네, 이렇게. 4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4열을 활용하기에는 2열이나 3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야지만 4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앉아보시죠. 왠지 4열 앉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일단 당겨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당기고 네, 2열도 당겼고 지금 2열이랑 3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거든요. 네, 4열에 앉아보니까 약간 쭈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뭔가 위축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위축되어 있고 어디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네, 어디서 계속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립니다. 이게 에어컨 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뭐 장치가 있나봐요. 뭐지? 네, 계속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4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가 다네요. 머리카락이 닿네요. 머리카락이. 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열에 앉기가 한계가 있을 듯 하며 이 좌석은 진짜 비상경 아니면은 아이들 정도 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4열에 앉으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는 거의 확실할 듯 합니다. 고속도로를 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더라도 6명 이상 타야지만은 버스 전용 좌석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4열이 없으면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요. 대신 트렁크 공간은 거의 네, 많이 없겠네요. 제가 내려서 잠깐 트렁크도 좀 볼게요. 이게 스타리아가 전에 봤을 때 엄청 이 트렁크가 문 열릴 때 뒤에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카니발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덜 폭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스타리아보다 조금 낫네요. 네, 4열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2열과 3열을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긴 있는데요. 요거를 잡았다가 당기면은 네, 이렇게 4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운전할 때는 굳이 4열 시트를 열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짐을 많이 실고 했을 때에는 4열 시트가 접혀져 있어야만 뒷좌석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 차량이라서. 이 안에 가스 개조된 거, 가스통이 들어가 있나 보네, 그러면. 네, 시승을 잠깐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토니가, 네, 오늘 같이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네요. 이제 방장님과 이렇게 즐거운 드라이브를 함께 하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토니, 타다로 이직을 잘 하셨어요? 예, 잘 했고,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잠깐 시승하는 것보다는 토니가 전에 IM에 있었을 때 이 카니발을 오랫동안 몰아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과감 없이 카니발의 단점이 있으면은 과감 없이 좀 얘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휘발유로 나온 차량인데 LPG로 개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실내가 상당히 조용하네요. 이게 LPG로 개조해도 휘발유가 조금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LPG로 개조를 하면 휘발유와 LPG 연료를 두 가지 모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휘발유가 연소가 되고 그 이후에 엔진이 열을 받고 운행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휘발유에서 LPG가 연소가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형 차량들 뭐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에는 그냥 LPG 차량이면 LPG만 넣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약간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휘발유와 LPG 연료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근데 어차피 운행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LPG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죠. LPG가 떨어지면 휘발유로 가나? 자동으로 여기에 그 LPG가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울린 다음에 자동으로 휘발유가 연소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신기하네. 저는 예. 그런 기능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원래 순정으로 나오는 LPG 차량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찐빠라고 하죠. 찐빠? 찐빠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예, 부조라고 하는데 휘발유보다 LPG가 아무래도 휘발유보다 높은 열에서 연소가 되고 발화가 되거나 하는 연료의 특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급가속, 급제동, 시내주행, 공회전 등 가혹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 LPG를 완전히 연소시키고 휘발유로 넘어가거나 하면 연료가 달라지면서 엔진이 약간 부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그런 거 따지면은 순정으로 LPG가 나오는 스타리아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크고 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엔진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스타리아는 스타릭스 승합차를 기반으로 나왔고 카니발은 승용차 기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가정용이나 자가용으로 운전을 한다면 카니발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용으로는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예. 이거 보통 연비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제 경험으로는 시내에서 시내 주행만 했을 경우 4km에서 5km 정도. 아, 그러면 연료통이 이게 한 60리터 정도 되나? LPG 연료통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 한 번 주유할 때 한 66,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한 6만원에서 6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격은 지금은 가스비가 많이 올랐지만 제 경험으로는 5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가스로 하면 50리터에서 52리터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땅 채워서 5만원 들여서 만땅 채우면은 예, 연비가 한 시내 주행 4km 나온다고 했을 때 예. 하루에 그 주행거리가 한 200에서 250km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요? 이게 연비는 워낙 도로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못해도 250km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나와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짜 많이 택시를 운행하면 300km 정도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뭐 그거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예, 어지간해서는 한 번 기름을 완전히 채웠을 때 어지간해서는 그날 영업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차를 좀 살살 모으고 있긴 한데 잠깐 예. 엑셀을 길게 한번 밟아볼게요. 뭐 가속 성능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죠. 사실 그쵸? 이 차는 예, 안락하게 타는 차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하지만 9인승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배기량도 3500cc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할 때 답답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니발이라서 버스용 차선도 탈 수가 있죠? 7인승, 9인승, 11인승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9인승과 11인승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6명의 승객이 탔을 경우에 한해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명 안 타면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이 네.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뭔가 널찍하면서도 버튼이 많아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비행기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좀 약간 오버인가? 그래도 상당히 뭔가 멋있습니다. 네, 포근함도 역시 느껴지고 이 센터 페시아가 운전석을 약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핸들을 보면은 좌측 우측에 방향 지시 등과 그리고 와이퍼 작동,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등 음성 인식, 통화 버튼 등 상당히 많은 버튼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뒤에 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건 기아 변속으로 쓰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기어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1단, 2단, 3단. 맞습니다. 아, 지금은 정차 중이기 때문에 단수가 안 올라가네요. 그쵸? 운전자 메모리 시트도 돼 있고 지금 제가 송풍을 시켰나봐요. 되게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열선이랑 그리고 운전석 송풍 장치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보조석도 네, 송풍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차량들은 다 이 기아 방식이 요거 많이 전자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게 전자식 파킹 시스템, 그 드라이브 모드, 이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제가 작동을 안 했더니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기본값이 아닌가 봐요, 오토홀드가.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동을 걸고 미리 눌러줘야 작동을 합니다. 카니발 운전할 때 뭐가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카니발이 만족스러운 건 일단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그 여러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많은데요.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신호대기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차해주는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서 속력을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등 카니발 신형 모델에는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운전하기가 무척 편했습니다. 지금 잠깐 디스플레이 떴다가 사라졌는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공기를 차단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기가 예를 들어서 터널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공사 구간, 이렇게 먼지가 많은 구간을 지나갈 때 차량이 그런 센서가 그걸 인식해서 공기질을 개선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기청정기가. 맞습니다. 네.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좀 단번에 느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스티븐, 뒤에 좌석 어때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정말 VIP가 된 기분이고요. 너무 쾌적하고 뒤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다 되어 있어서 너무 쾌적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운전만 더 잘해주시면 스티븐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못 왔어요, 사람이. 네, 오늘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생각대로 역시 좋은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반 대형 택시로는 사용하기는 어렵고 고급 택시에는 사용되겠지만은 만약에 욕심이 있다 하면 대형 택시로도 하이 리무진을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타보니까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차인 듯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마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IM 뭐 인터뷰를 했다. 그 욕먹었어요? 살짝 욕 비슷하게 먹었어요.